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강에서는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그 반응식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까지 교과 내용을 정리했고 여러분들이 책에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22에서 26일 수업의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수업은 교과서 23에서 25페이지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질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렴풋하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점 구체화 시켜가지고 가는 과정인데, 이제 시험도 다가오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어디에 줄을 그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교과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에는 자, 첫 번째 줄 걷습니다. 자,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운 입고 실험했던 영상 기억나죠? 수업에서도 한번 틀어줬던. 그래서 얼음을 넣었다가 질량을 재고 얼음이 녹았을 때 질량을 재서 서로 같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요. 그렇다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앙금이 생성돼서 투명한 두 수용액이 결합해서 앙금이 됐는데도 질량이 늘어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놀랍게 살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얘가 이제 세 번째 줄 나왔네요. 자,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면 염화은 앙금이 생성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반응 전후 질량은 같다. 줄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살펴보기 전에 23페이지에 있는 그림 1-7번 그리고 1-8번의 밑줄. 자, 1-7번에서는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즉 질량 변화 가로 열고 물리 변화 질량이 보존된다 써놓으면 되겠죠. 그림 1-8번 염화은 앙금이 생성될 때의 질량 변화 가로 열고 화학 변화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1-8번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일단 우리가 반응식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말도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해 보겠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 자,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면 어떻게 될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질산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면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반응물과 생성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응물이 화살표지나 생성물이 되겠구나. 그럼 반응물은 누가 있느냐? 질산은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질산은 물론 수용액이지만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질산은이라고만 써보겠어요. 질산은 플러스 염화나트륨이 이제 반응물이다. 자, 그럼 생성물은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질산은 AgNO3라고 쓰면 되는데 안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위로 가보겠어. 위로. 자, 위로 가보면 자, 질산은 이렇게 AgNO3 이렇게 쓰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 요즘에 많이 선생님이 다뤘죠. 어떻게 했어요?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 하나를 주고 11번 나트륨은 어떤 상태였다. 전자가 하나 남아서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 전자 하나를 얘한테 줘버리고 Na 플러스 이온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 Cl은 17번으로 전자가 하나 부족했는데 전자 하나 받아서 안정이 되면서 Cl 마이너스로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이다. 이런 설명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했던 기억나죠? 자, 이렇게 형성된 물질이 소금이에요.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자, 지우고 그래서 식으로는 NaCl이라고 적지만 얘는 전자를 얘한테 주면서 결합한 상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용액이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물속에 들어있는 얘가 물속에 들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소금물이 됐다는 거죠. 소금물. 그럼 소금물이 되면은 자, 염화나트륨이 소금 속에서 소금물 속에서 존재할 때는 이런 결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일어나겠죠. 이온화가 일어난다. 얘도 당연히 AgNO3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온화가 일어난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선생님이 가로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커 속에 얘가 여기 질산은 수용액 이렇게 말하면 물이 있고 물 속에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여기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나트륨, 나트륨 수용액 그러면 여기에는 물 속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말이야 지금. 다 투명해 보이지만 현재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둘을 합해서 질량을 예를 들어서 얼마냐? 여기 이제 책에서는 얼마로 나왔냐면은 1195인가요? 195인가요? 이게 눈으로 잘 보면은 1195 같아요. 1195g. 1195g이에요. 1195g이 측정돼서 한번 화면 나오나 잠깐 볼게요. 거의 잘릴 지경. 1195g. 자,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자, 그래서 요 놈이 현재 1195g이에요. 1195g. 자, 그래서 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둘을 합해 줄 거죠. 이제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투명한 놈이 만나서 섞이지만 그 안에 있던 양이온, 음이온이 한 공간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온 4개가 들어가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리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있는 게 따로 있다가 함께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섞어놓으면 여기에서 놀랍게도 요 양이온하고 요 음이온은 만나자마자 다시 고체가 돼버려. 고체가. 이렇게 고체가 돼버려. 얘는 이온이 아니야. 고체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고체가 물속에서 고체가 생기는 게 보여. 그걸 앙금이라고 한다고. 앙금이 생겨. 그럼 앙금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뭐가 남았어요?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Na 플러스 더하기 NO3 마이너스는 남아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또 더하기로 쓰니까 이 더하기처럼 느껴져가지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식으로는 그냥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NaNO3 이렇게 써놔도 이건 이온으로 있는 거고 이건 앙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치? 왜냐면 여기도 NaCl이라고 썼지만 실제는 이렇게 이온으로 있는 것처럼 얘도 실제로는 이렇게 썼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이온으로 있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도 재보면 몇 g이 나온다? 1195g이 나온다. 책에서는 질산은하고 염화나트륨을 반응시켰지만 선생님이 흰 가운을 입고 실험했던 것은 뭐였죠? 질산납하고 아이오딘이나 칼륨하고 섞어서 노란색 앙금이 생기는 거 해봤죠? 그래도 질량이 똑같이 나왔던 신기한 장면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상에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돌려보도록 하고 그럼 결론만 적어보자. 결론만. 자, 결론만 적어보면 어떻게 반응식을 완성하면 되느냐? AgNO3 플러스 NaCl 반응물 생성물 화살표 누가 돼야 돼? AgCl 플러스 NaNO3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어때요? 확연히 화살표 왼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종류 AgNO NaCl AgNO NaCl 그대로 다 나타나죠. 이렇게 개수도 똑같이.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일치하니까 질량이 보존되겠죠. 그런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식은 이렇게 완성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23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4페이지에는 이제 배움 활동이 있어요. 배움 활동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역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염산에다가 분필 조각을 넣어서 이제 실험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 선생님이 한번 해봤었죠. 역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했던 기억나죠? 염산에다가 장갑 끼고 선생님이 그 묻을까봐 조심하면서 그 분필 조각을 넣었더니 막 기포가 생기면서 싹 녹아가지고 질량 측정해봤더니 오차 없이 나왔던 거 실험 기억납니까? 예, 그 실험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 그냥 교과서에 체크 한번 해봅시다. 24페이지. 자, 제목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 확인하기에다 밑줄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실험하기에 보면 이런 과정으로 실험을 한다.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과정처럼 자, 둘을 준비해 놨어. 그 플라스틱 병 안에 보면은 염산하고 분필 조각이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염산을 기울여서 안에 있는 염산 액체가 쏟아져서 분필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랬더니 분필이 녹으면서 기포가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럼 따로 있을 때하고 함께 있을 때 질량이 어떠냐? 재본 거야. 1번 정리하기. 자, 전체 질량은 얼마냐? 만나기 전 75.9g. 여기 보이죠? 사진에. 그 다음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얼마? 75.9g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는 선생님이 예전에 실험했던 과정과 똑같아요. 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는 이제 그러면은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자, 오늘 영상이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분필과 염산을 반응시키면 여기 염산 이제 계속 나오죠. 염산. 오늘 수업 시간에도 염산 살펴봤죠? HCl이라고 쓰고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읽고 액체일 때는 염산이라고 읽는다. 염산이 됐다는 것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액체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놈이 바로 무시무시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역이 바로 H 플러스라는 것을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림 1-9번을 보겠는데 1-9를 보기에 앞서서 위에 있는 두 줄 밑줄을 그어보겠어요. 분필과 염산을 반응시키면 분필의 주성분인 탄산, 칼슘이 염산에 녹아있는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염산에 녹아있는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그랬어. 염산에 녹아있는 염화수소.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놓고 이런 말 했던 기억나죠? HCl이 있는데 들어가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자, 요것이 염화수소고 이것을 물에 녹인 상태를 염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생겨나야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반응하여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 1-9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더라도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여러 번 얘기한 질량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1-9번에 그림 나와 있는 사진을 잠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탄산칼슘은 이렇게 이게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이야 백육이. 근데 식으로는 어떻게 써요? CA 이런 지워볼까? 네, 마지막이니까 좀 천천히 잘 살펴봅시다. 자, CaCO3라는 게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백묵이다. 백묵. 분필. 이게 분필이고 얘로 돼 있다. 그런데 그거의 모형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CaE 플러스라는 양이온하고 COO3 O가 3개 있는 음이온 E 마이너스 요것이 이렇게 하면서 E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놈 양이온 요놈 음이온이 결합된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표현해 놨어. 거기 왼쪽에 보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NaCl 이렇게 표현하면 선생님이 요거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원소 하나가 양이온 음이온이 이제 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요거는 이해가 가는데 요놈은 자, 등장하는 원소가 C도 있고 O도 있는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이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전자를 외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두 개를. 얘는 두 개를 잃어버린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로 또 다시 그래서 이런 상태로 CA는 E 플러스 그 다음에 COO3 자, 요 놈은 E 마이너스요. E 플러스 E 마이너스 버리고 얻은 게 서로 같아야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이 얘다. 탄산칼슘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누가 이제 만나게 됐냐면은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이 분필을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분필을 넣은 데가 염산이죠, 염산. 그럼 염산은 비커 속에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선생님 오늘 설명해줬지? 마그네슘이 이렇게 들어가서 Mg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두 개 내놓으면 이 전자를 각각 얻어서 H2가 돼서 밖으로 포글포글 나간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염산에 녹는 과정, 오늘 배웠던 과정이야. 자, 그 과정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는 이곳에다가 이 분필을 집어 넣을 거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여기에 있는 H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얻었어. 그럼 전자를 주는 애가 있어야 되겠지. 일로 전자를 주는 애. 누가 얘를 줬어요? 누가 줬어? 누가 줬습니까? CA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자, 잠깐만요.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CO3 여기에 있는 CO3가 지금 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랑 만나서 CA2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고 CO3라는 이 덩어리가 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자 두 개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공이 된 거예요. 전자 두 개가 제공이 되면서 요거를 H하고 H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던 H가 두 개가 모여서 H2가 되고 더불어서 신기하게 여기에 있는 O 하나를 가져다가 결합을 하면서 어렵죠? H2 O가 새로 생긴 거야. 물이 생겨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A2 플러스는 그대로 양이온으로 이 안에 남게 돼. 그리고 CO3 E 마이너스 중에서 전자 두 개를 들여보내줘서 전자 두 개를 H 플러스가 각각 가지고 가서 H가 돼서 H2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산소 원자 하나를 띄어내서 이렇게 결합시켜서 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현재 둘이 만난 다음에 이 안에 존재하는 이온은 누가 존재합니까? CA2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죠? 여기 CA2 플러스 남아있어. 또 누가 남아있어? CL 마이너스도 두 개 남아있지. CL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는 여기서 얻어간 전자를 각각 가지고 가서 H2가 되고 여기에 있는 O를 하나 가지고 가서 H2가 됐어. H2O. 그쵸? 네. 그리고 또 남은 건 누가 남았어 이제? 여기에 있는 C하고 O 두 개가 CO2로 이렇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체가 우리가 선생님이 실험했을 때 막 거품이 올라온 게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C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 물질로 우리가 분필이라고 부르는 탄산칼슘이다 이것이. 여기에 염산 속에다 이걸 집어 넣어주면 이 안에 있던 CO3 E 마이너스의 전자 두 개가 H 플러스들에게 하나씩 공급이 돼. 너 가져가 받아. 그러면 H 플러스는 H로 되고 이 H 플러스도 H가 돼서 이 안에 H가 두 개가 생겨났어. 수소 원자 두 개가. 그리고 산소 원자 하나를 띄어서 H2라는 물 분자로 바뀌어. 물 분자가 생겨났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를 띄운 나머지 CO2가 그대로 기체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수용액 안에는 이제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두 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건 식을 뭐라고 써주면 돼? CA2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그림 1-9에서 일어난 일이다. 모형으로 표현하니까 좀 복잡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반응이 끝나고 나도 반응 전에 있었던 원자의 종류와 수하고 서로 일치한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된 내용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돌려보기를 하고 반응식을 완성해 볼까요? 그러면 반응식을 좀 전에 좀 복잡해 보였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분필 가로 열고 탄산, 칼슘, 그 다음에 염산, 액체. 자, 반응을 하면은 지금 보니까 누가 생겨나? 일단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겼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겨서 기포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물 생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생겼어요? 이제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던 염소 이온하고 미온하고 칼슘이 만나서 염화, 칼슘 이렇게 반응이 끝났어요. 요것이 반응물, 요것이 생성물이 된 거예요. 그럼 반응물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aCO3 그 다음에 염산은 HCl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서 아까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CA하고 여기에 있는 CL하고는 그대로 남았죠. CA, CL2로 남았지? 그러니까 CL이 두 개가 반응해야 되니까 앞에 개수가 2가 붙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2가 붙고 더하기 여기에 있는 H 두 개하고 여기에 있는 O 하나하고 결합해서 H2O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를 하나 얘가 가져가고 남은 CO2가 기체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이고 식을 그러면 요게 염화칼슘이니까 얘를 먼저 써주고 염화칼슘 칼슘 물 그리고 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다. 네, 그렇죠? 좀 어려워 보였는데 선생님이 이제 모형으로도 한번 설명을 했고 반응식을 완성해서 개수도 맞춰봤어요. 자, 좀 복잡해 보이는 과정입니다. 한번 그림 1-9를 놓고 그 다음에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모형을 통해서 반응식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어려운 과정 살펴봤고 그 밑에 분필과 염산이 반응한 후에 플라스틱 병 뚜껑을 열고 질량을 측정하면 질량이 감소한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체가 밖으로 다 날아간 다음에 재면은 처음보다 기체의 질량이 생성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개를 열지 말고 기체까지 다 포함해서 질량을 재면 질량이 똑같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와 같이 기체가 관여한 반응의 경우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반응 전후 물질의 전체 질량을 변하지 않는다. 이는 반응 전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 라부아지에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반응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을 항상 같다는 것을 자연현상 발견.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원자설을 제안해서 설명했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25페이지까지 쭉 설명을 해봤는데 좀 빠르게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영상이니까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 아까 좀 전에 여기에 그 모형으로 설명했던 과정들 천천히 보면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과정을 익혀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 선생님이 올려준 1강, 2강 이 두 강만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하고 참여하면 되겠어요. 자, 준비 잘하고 문제집 같은 것도 좀 풀어보고 예고한 대로 선생님이 질문 같은 거 생기면 메일을 통해서 올려주면 선생님이 좀 답변해 줄게요. 자, 수고했습니다.